네, 그럼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.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벌써 5월 5일 하루에 공휴일 찬스 썼고요. 네, 그렇죠. 이제 다시 또 우리 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?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과감하게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텔레칩스로 꼽아봤는데 국내 첫 독자 개발 차량용 MCU 개발 소식 때문에 바로 상한가 직행했거든요.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세요. 사실 이거는 이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MCU 관련된 부분이 해외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97% 맞아요.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독자적인 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국산화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국내 최초로 했다라는 거는 일단 대체할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우회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만약에 그냥 뭐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르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인데 지금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사실 부품에 대한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도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이제 뭐 브레이크라든지 변속기 같은 이런 이제 주요 부품에 들어가는 또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이제 국산화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게 됐다.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이제 국산화 관련된 흐름들이 진행이 됐었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뭐 물론 이제 그 섹터 자체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이슈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을 지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이 MCU 부분을 네. 국내에서 개발했다라고 하니 텔레치스만의 독자적인 모멘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한 건 맞는데 그중에서 유독 네.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공급 상태는 어때요? 사실 지금 공급 상태는 굉장히 모자르다라고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또 이제 뭐 일각에서 좀 의견은 다르긴 한데 뭐 연말까지도 사실 뭐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품이 부족해서 사실 이제 생산이 안 된 차량이 뭐 250만 대가 넘어간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공급 부족이 된 그 계기가 코로나19로 사실 자동차의 수요가 확 줄었을 때 그때 이제 생산량을 많이 감소를 해놨었거든요. 똑같이 템포를 맞게. 근데 워낙 수요가 또 빠르게 또 증가를 했고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또 고부가 차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가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따라가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긴 좀 어려운 또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상황이 좀 유지가 더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도체 품귀의 반도체주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까?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주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계신데요. 이 텔레칩스 일단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네. 매수하고 싶어도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갖고 계신 분들 보유 전략 세워드릴게요.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가 풀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19,500원 라인을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입절을 네. 일단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저는 일단 안 풀릴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보통 이런 이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가격보다는 적어도 한 15%에서 20%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본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약 20%가 높은 24,000원을 좀 목표가로 잡고 일단 그 라인 돌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좀 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더 상승하면 그 라인 끌고 가시고 만약에 상승하다가 다시 눌리게 됐을 때는 그 목표가 기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자꾸 상한가 간 종목만 뒤늦게 말해주시나요?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저희가 그러면은 혹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매수해보거나 혹은 관심권 안에 둬야 될 만한 종목을 하나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. 네, 해성 DS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. 대표적이죠. 네, 대표적인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지금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종목군들도 한번 조금씩 다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
가격적으로는 좀 눌림목 매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이제 이 수익성 좋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. 또 메모리, 또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런 또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3분기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빅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거기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까지 좀 잘 순항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따라오면서 좀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뭐 차트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한번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다가 한번 눌리고 지금 이제 61선까지 좀 조정이 나와서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4,000원부터 35,300원 라인 뭐 현재 가격대에서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45,000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고점은 충분히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일각의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훨씬 더 높게 좀 잡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손절 라인은 31,300원으로 좀 중요한 이 횡보 라인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해성 DS를 대안주로 제시해 드렸어요. 목표 주가 45,000원, 손절가는 31,000원, 그리고 텔레십스는 일단 상한가가 풀리진 않을 것 같다. 네, 일단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실적인데 이제는 단순히 1분기만 좋아서는 안 돼요. 2분기, 3분기 그 영속성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. 대표적으로 금호석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아주 화끈하게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. 네. 거의 2배 올렸죠. 60만 원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증권사에서 사실 얘기했으면 뭐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네.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보다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제시를 한 거겠지만, 근데 업황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. 사실 석유와 관련된 쪽은 굉장히 좀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이 경제 회복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요. 또 뭐 금호 석유 같은 경우 또 이제 전문 경영인 또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또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, 뭐 워낙 실적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올해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. 뭐 글로벌 타이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, 또 뭐 에폭시라든지 이런 또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제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여파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위생용품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판매와 함께 타이어 부분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, 네. 사실 금호석유 지난 거래일에 제가 방송할 때 갑자기 실적이 나왔어요. 저희도 속보로 다뤄드렸는데 실적 잘 나온 거 확인하고 오히려 주가가 갑자기 분봉으로 마이너스 5%쭉 밀렸다가 다시 좀 낙폭 줄이더니 오늘은 급등을 했어요. 약간 낚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순간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? 사실 이제 뭐 요즘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네. 실적 발표되고 오히려 좀 꼬꾸라지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. 왜냐면 실적은 후행이다 보니까 네.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.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. 나왔으니까 이제 이건 이슈가 소멸이다. 또 후행이니까,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이미 좀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수익 실현을 또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. 또 최근에 뭐 한번 눌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눌림목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사실 여기 라인까지 오게 됐을 땐 좀 그래도 수익이 꽤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한 번 정도 정리했다 다시 잡아봐야지라는 그런 관점에 좀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적이 사실 이제 요번에만 딱 좋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, 지금 또 특히나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굉장히 하반기
그 이상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들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은 네. 일단은 27만 원부터 28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관점으로 좀 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1차 목표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3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목표가 달성 이후에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지금 짱짱님이 현재 매수해도 될까요?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? 지금 매수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. 뭐 일단은 조금 더 아직 장 끝날 때까지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장 마감할 때쯤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장 마감까지 기다려주세요. 아, 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개인적으로 제가 계륵처럼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. 아, 네. 그러니까 무언가 사고는 싶은데 너무 일찍 사면 어떡하지? 뭐 그런 걱정 때문에 이 항공주, 특히 대한항공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. 하차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. 조금 더. 네, 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물론 일단은 뭐 해외에서라든지 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.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보급이 조금은 지연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네. 워낙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변이들이 또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코로나 또 수혜주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시세가 나와주는 또 흐름들이 나왔잖아요. 뭐 그렇다고 항공주들이 다시 좀 꼬꾸라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백신이 좀 유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백신 여건이나 이런 흐름들이 또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인도발 변이가 또 워낙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백신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만약에 지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사실 이제 항공주들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여객수라든지 뭐 이제 여객을 타고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부채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게 턴어라운드가 돼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사실 뭐 객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정상화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럼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대까지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왔다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또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백신 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항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진단주들 중에서 항체 쪽에 굉장히 강한 뭐 종목 예를 들면 뭐 수젠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온 그런 상황들을 확인해 보시고 사실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. 서학기미들이 그렇게 항공주를 많이 담아가나 봐요. 지금 채팅방에 두 가지 질문이 와 있어요. 유가가 오르면 대한항공에는 안 좋겠죠? 그리고 그럼 아시아나는 어떤가요? 라고도 질문 주셨는데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.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주에게는 당연히 좀 의료비 그렇죠. 증가이기 때문에 네.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대한항공과 같이 이제 화물선에 대한 그런 수요 이제 점유율은 좀 높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다른 뭐 LCC 항공주들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일단은 뭐 서학개미들이 확실히 좀 항공주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뭐 보잉부터 시작을 해서 네. 이제 항공주들 보면은 좀 많게는 45%, 좀 적게는 뭐 16% 정도까지 대부분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미국 내 또 성수기 기간이 좀 도래가 되고 있고 또 여행 수요가 이제 미국 내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이제 국제선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.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좀 비상하기 위해서는 네. 사실 국내선보다는 이제 국제선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제선들은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국내선은 그래도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뭐 제주도 쪽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해외 어떤 여행업계 CEO분이 한국의 경우에는 내년 한 연말부터나 해외 여행이 시작될 것 같다. 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. 제가 기사를 봤는데 대한항공의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유증이 올해 쉬었거든요. 네.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좀 이 밑에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5,200원 라인에서 이제 25,700원 라인에서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목표
목표가 같은 경우는 31,000원,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23,200원을 좀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. 지금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잠깐 HTS가 멈춰 있어서 요거 말고 다른 화면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한항공의 차트는 지금 아니에요. 네. 목표 주가는 31,000원, 손절가는 23,2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. 한 25,000원 선에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종목 헬릭스미스 이야기를 해볼게요.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 종목 왜 급등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공매도의 반격이 시작이 된 걸까요? 실제로 공매도 직격탄을 받으면서 헬릭스미스, 시즌 그리고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 헬릭스미스를 포함한 이 종목들 공매도 재개된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던가 공매도 잔고는 어땠습니까? 일단은 뭐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. 많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. 지금 사실 공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부터는 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오히려 이 대차 잔고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대차 잔고 같은 경우 이제 HTS에 뜨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, 이 바닥권에서 지금 대차 잔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늘어나고 있는데도 사실 이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의아함을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워낙 또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공매도가 바이오 쪽에 좀 부담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고평가가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사실 뭐 너무 바닥권에 있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. 게다가 지금 뭐 인도 쪽에서 임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,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그런 오너 리스크는 좀 있었지만 또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뭐 유전자라든지 뭐 항암제라든지 네, 좀 기대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결과들이 임상 3상에 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받아서 바닥권에서는 약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 타겟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. 이런 종목들 여기에 더불어서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. 헬릭스미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. 네, 일단 오늘은 조금 그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눌렸을 때 28,800원부터 32,000원 라인 반대 안에 들어왔을 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또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좀 그런 급등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37,500원 라인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자 목표가는 그렇게 좀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. 만약에 밴드로 좀 접근을 하셨을 때는 25,200원 라인을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 횡보 라인이 또 무너지는 부분이고 이때는 또 한번 주가에 좀 강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이 됐을 때는 좀 조심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헬릭스미스 목표 주가 37,500원, 손절가 25,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오늘 상황실에 안 나왔어요. 궁금해요 하시다면요.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지금 바로 종목과 함께 보내주세요. 지금까지 하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